블로그 하는 엄마 숙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시는 것 중 하나, 블로그 그 누락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게 저품질과 또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겁을 내시거나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오늘도 블로그 글 누락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받고 있어서 이거는 내가 좀 정확히 정리를 한 번쯤 해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누락에 관련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누락을 알면 뭐 하나요? 이걸 대처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대처 방법까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우선 누락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기록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글이 지금 누락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의 글이 어딘가로 빵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누락되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조금 대다수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사실은 그냥 빵 허공으로 사라진 걸 말하지 않고 단순히 내 글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누락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웨어리즈 포스트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사를 할 때 뭐 배드로 뜬다라든가 아니면 막대기로 뜬다라든가 하는데요. 100이 바뀌면요, 얘가 숫자가 안 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글 순위가 100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101 위, 102 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그 키워드로 검색을 다시 해 보시면 그 문서량이 어마무시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100위 안에 들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상위 노출에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글이 어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누락은 그러면은 우리가 뭘 말해야 되냐? 누락은요, 정말 글이 블로그, 네이버에서 사라진 걸 뜻하고요. 제 경우가 2년 동안 글이 누락되고 있는 걸 모르고 글을 썼었어요, 예전에. 처음 블로그를 시작했고 단순하게 육아 일기 기록 계정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막 욕심을 내서 하는데 2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글이 한 번도 뜨지를 않는 경우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메인에는 되게 자주 떴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안 뜨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제 블로그가 저품질의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2년 동안의 글이 계속 누락되는 것들을 제가 막지도 못했고 그 실수를 2년 내내 계속 꾸준히 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품질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이제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10 개의 글 중에서 만약에 1 개의 글이 누락되었다. 요 경우로 저품질 되기는 그거는 진짜 운 나쁘면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비정상적인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누락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키워드라든가 이제 알고리즘도 계속 바뀌고 테스트를 좀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막 홍보를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해 가지고 그 누락에 이제 얻어 걸릴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여러분들 쓰실 때는 사실 저처럼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서 대부분 글을 쓰실 때 누락이 한 번 된다고 해서 그걸로 막 일희일비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누락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위 노출을 놓친 건지 아니면 정말 내 글이 사라진 건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첫 번째 누락을 확인하시는데요. 누락은요,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 여러분들 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글을 요렇게 복사를 하실 거예요. 그 복사를 하신 다음에 고대로 붙여 넣기를 해서 검색을 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제가 먼저 뜨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먼저 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키워드를 잘 모르시고 또는 키워드를 너무 적게 반복하신다거나 뭐 좀 놓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고럴 때는 상위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조금 강한 키워드, 문서량도 굉장히 많고 경쟁률이 굉장히 많은 키워드로 했을 때는 잘 요렇게 상위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해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따옴표를 요렇게 붙여 가지고 한번 다시 검색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요게 "요 문서 좀 딱 정확하게 보여줘."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대부분 보여야 해요. 정말 한두 번 요렇게 해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는 했는데요. 고럴 때는 내가 최근 글 10 개를 다 해 보셔야 돼요. 한 개의 글 해 보고 한 개의 글 누락이 됐다? 이것 때문에 저품질 오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원고 받으신 거 아니면. 원고 받으신 거면 그거는 한 번 두 번 쓰셔도 운 나쁘면 걸려요.
뭐 50번 써서 걸리는 사람이 있고 한두 번 써서 운 나쁘게 걸리는 사람이 있고, 원고라고 하면 가짜글 가짜 사진 그냥 받아 갖고 그대로 치는 거, 요거를 말하고요. 요거는 그냥 네이버가 돌다가 갑자기 팍 걸려 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는 사실은 한 번 누락되는데 그거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다. 왜죠? 우리가 일 주일 나머지 글 잘 쓰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알고리즘은 이렇게 딱 오픈해서 알려주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막 글로 막 어렵게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제 타겟층을 어떻게 뭐라고 써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거가 이제 뭐 점수표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요렇게 글을 써 가지고 따옴표 붙여 가지고 여기다 요렇게 넣으면은 어쨌든 대부분은 떠야지 돼요. 근데 최근 글 10 개로 하셔야 돼요. 10 개로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초보자분들은 있어요. 있어 가지고 이제 요렇게 해도 안 뜨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10개 중에 한 반 이상은 적어도 한, 그래도 한 7 개 8 개는 좀 떠야 이제 저품질 걱정을 좀 안 하시는데, 사실은 저품질이라고 하면 10개 중에 10 개가 거의 다 이렇게 안 떠야지 정상이긴 해요. 그래서 10개 정도 요렇게 체크를 해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글에서 보시면 글을 확인했어. 누락을 확인했어. 그다음에 내가 누락을 확인한 다음에, 자, 누락이 왜 일어났는지를 좀 생각을 좀 해 보실 거예요. 일단은 키워드가 적거나 많거나, 그러니까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요거가 문제를 아시면 다음부터 안 하시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 누락이 저처럼 1 년, 2 년이 쌓이면 그럼 점점 저품질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드렸던 게, 엄마들한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글을 상위 노출을 하시면 한 10위 안에 드시고 20위 안에 드시면 플러스 1 점을 먹는다고 하면, 누락이 생기면 어쨌든 0 점 또는 마이너스 점수가 생길 수 있는 거다. 이거니까 알고리즘을 제가 이제 알기 쉽게 그냥 제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플러스 점수가 100 점이 쌓여 있으면 마이너스 1 점이 생겨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쿠팡 파트너스도 하고 있고, 물론 누락도 안 되게끔 잘하지만, 그리고 누락이 되는 글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도 전혀 지금 저품질 상관없이 4 년 5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하고 있던 게, 한두 번 같은 사진을 사용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쪼끔 그 홍보 글로 쓸 때도 있었고, 쿠팡 파트너스도 사용하고 캡처 사진도 사용합니다. 근데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누락이 어 뭔가 이렇게 한두 개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갑자기 막 이렇게 저품질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 비이상적인 어떤 행동들 때문에 누락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알면 요거를 안 하시면 돼요. 앞으로 요거를 좀 방지하시면 돼요. 알아두세요. 키워드가 막 2 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 3 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 고러면은 아쉽게도 쪼끔 상위 노출에 실패하실 때가 있고요. 한 최소 4개 이상은 좀 넣어 주셔야, 그래야지 쪼끔 검색이 쪼끔 잡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해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가 너무 많을 때, 제목에 있던 어떤 단어라도, 어떤 한 단어라도 막 20-30개 들어갈 경우에는, 걔가 심지어 떴다가, 그러니까 누락이 거의 이런 경우가 누락이거든요. 떴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잘 상위 노출됐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20-30개 너무 많으면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글이 좀 안 떴던 경우 중에서 제목이 이렇게 있으면 되게 길잖아요, 제목이. 그럼 반 이상을 복사해서 거의 붙이는 것처럼 고대로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또는 우리가 글 문단이 막 한 요 정도 양이면 키워드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꼭 지켜야 되시는 건 아닌데, 우리가 컴퓨터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단어가 골고루 들어가 있고 키워드가 처음 중간 끝에 골고루 쪼끔 이렇게 잘 분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 문단에 막 때려 박아서 20-30개 들어가 있다라든가, 이 사람 글이 되게 짧은데 5 번 10 번의 키워드가 반복이 되어 있다든가, 이러면 얘가 컴퓨터가 계산할 때 조금 이상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단, 저처럼 100 점이 쌓여 있으면 이런 게 하나 두 개 있어도 사실 누락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100 점을 쌓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은 아직은. 그래서 50 개, 100 개의 글을, 양질의 글을 만드시면 사실 1 개, 2개 요렇게 실수가 있어도 좀 컴퓨터가 덜 잡아내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금칙어를 사용하거나 유사문서를 사용하면, 이제 유사문서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 다 캡처해 가지고 하시는 뭐 체험단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사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경우, 제가 옛날 저품질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전혀 감이 없었어서 그냥 있는 핸드폰 사진 중에 그냥 막 그냥 골라서 그냥 계속 올렸어요.
무료 사진은 싫어 가지고 그때 당시도 제 개인적으로는 제 사진을 사용하는 건 좋았어서 계속 똑같은 사진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고런 경우에는 이제 유사문서에 아마 걸려서 이제 쪼끔 걸러내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금칙어 사용이라고 해서 사실은 어떤 뭐 원래는 어떤 불법적인 그런 단어들이라든가 그런 걸 걸러내고자 컴퓨터가 막은 건데, 그런데 얘가 쪼끔 애매하게 계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읽어 보시면 이게 약간 이상하게 뭔가 성적으로 아니면은 어떤 돈과 같은 불법적으로나 이런 단어랑 쪼끔 그럴 때 설명하는 단어가 비슷하게끔 요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받침을 쪼끔 뭐 요즘 말로 쓴 것뿐인데 뭐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분들이 내돈내산이나 추천이란 단어도 "금칙어가 아닌가요?"라고 하시는데, 제가 사용했을 때는 그런 단어를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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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사용하시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괜찮다. 이 사람 저 사람 쓰는 단어는 나도 써도 괜찮다. 단 주일에 한 번 정도 쓰는 건 괜찮은데, 이게 매일매일매일 내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거면 고거는 쪼끔 수정을 하시면 좋겠고, 특수기호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쓰는 것들은 괜찮은데 막 중간에 특수기호 진짜 많이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문장에 막 점 찍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제목에 굳이 뭐 오해의 요소를 이제 넣을 필요가 없어 가지고 컴퓨터라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어를 쪼끔만 쉽게 쓰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라는 단어도 쓰 써도 된다, 쓰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심지어 또 어떤 단어를 반복할 때 너무 많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뭐 코., 로., 나.,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요거를 컴퓨터가 요즘엔 다 읽는다, 읽어낸다라고 생각을 또 테스트를 해 보셨는지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를 키읔, 리을, 니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를 쿠팡이나 뭐 이런 거를 쿠 별표로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거는요, 근데 옆 사람들이 좀 많이 쓰신다, 특히나 이분들이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있는 블로거다 하면 고거는 봐 놓으셨다가 쪼끔 잘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굳이 안 찾아보더라도 마음에 걸리면 안 써도 돼요. 쿠팡을 내가 단어를 반드시 써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100 개를 쌓아 놨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테스트 겸 써볼 땐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쓴다고 잘못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너무 자주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지 이런 거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 금치어 같은 경우는 어떤 불법적인 단어라든지 단어가 이렇게 이어졌을 때 좀 이상한 단어로 혹시나 이게 오해를 소지를 쪼끔 남기면 안 되니까 고런 생각을 쪼끔 해 보시는 거는 좋은데, 그냥 주변 사람들 쓰시는 거 정도는 쓰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체험단이 다량으로 업로드하는 경우. 그러니까 체험단을 30 명, 50 명, 100명 뽑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 발행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발행 기간 동안 우르르 글 올라갈 경우에 사진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설명을 잘하시려고 상세 페이지를 그렇게 복사를 해 오시거든요. 근데 나만 복사하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저는 상세 페이지를 복사할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요. 그러면 이미지로 잡히지 않아 가지고. 고렇게 하거나 최소한으로, 정말 반드시 넣어야 되는가, 최소한으로, 굳이 뭐 안 좋다고 들은 내용을 가지고 뭐 카더라라고 하더라도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게 설명이 안 돼, 내가. 그러니까 나는 제품을 이걸 받았는데 다른 디자인을 말로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디자인 옵션을 딱 요렇게 한 장으로 좀 이렇게 보여진다? 고런 거 정도, 한 장 정도는 하는 편인데 자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체험단이 다량으로 올릴 경우에는 가장 빨리 글을 쓰시거나 가장 늦게 글을 쓰시거나, 그리고 캡처 사진은 좀 되도록 이용을 하시지 않는다라거나, 그리고 50 명, 100명 뽑은 글은 저는 그냥 아예 포기해요. 누락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가정으로 그냥 글을 씁니다. 그다음에 캡처 사진이 많은 경우, 저 이 예시가 실제로 있어요. 제가 어떤 출판사 같은 경우에 이제 입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홍보가 필요해 가지고 이벤트 날이 다음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해 노출이 자신이 있어서 캡처를 해서, 왜냐면은 다음 날이 이벤트가 오픈되는 날이라서 아직 물건이, 저도 주문했어도 제 돈 주문했어도 아직 안 온 상황인 거예요. 그래 갖고 그거를 우르르 올렸는데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확 누락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좀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캡처 사진이 거의 대다수였고, 설명할 단어가 그래도 제가 이제 색을 쓰기로 설명을 나름 열심히는 했는데, 그 캡처 사진이 저 말고도 체험단 다량으로 올리듯이 모든 그 출판사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그 캡처 사진을 이용해서 이벤트라는 글을 써 가지고 막 올린 거예요. 그게 한
이틀인가 3 일가량 그게 이루어졌었어요. 왜냐면은 그 출판사 책이 판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말이 2-3 일이지 거의 일 주일 가까이 그 글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지역별로 올라왔으니까 진짜 한 몇백 건 이상은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저랑 이제 저희 이제 블로그 강의 듣는 엄마랑 같이 이제 올렸었었는데 정확히 2 일인가 3일 후에 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분명히 한 5위 안에 둘 다 진입이 되어 있었었거든요. 1 위와 한 3위 뭐 이렇게. 근데 정말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가 그냥 학습을 하면서 이상 징후가 보이면 이거를 누락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막을 수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숙지해 놓아야 하는 이유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얘는 포기하고 간다든가 체험 다니면 6 개월 기존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6 개월은 지키고 비공개를 하시거나 그냥 그거는 그냥 누락이 돼도 알고 가시는 거죠. 다음에만 그런 거 안 받으시면 되고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아예 그냥 누락이 돼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선택할 때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죠. 50 명, 100명 뽑는 거는 참고 가거나 안 신청을 안 하거나. 그다음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죠? 그다음에 링크가 다량으로 넣는 경우 또는 같은 링크를 반복하는 경우. 이거요. 네, 정리를 해 드리자면 링크를 넣는 기능이 우리 있어요, 블로그 글 쓰는 거에. 블로그 글쓰기에 있는 기능 자체를 사용하시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네, 얘가 컴퓨터라니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 블로그 강의를 듣고 좋아 가지고 뭐 오늘 뭐 올리고 내일 모레 올리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떤 분이 실제로 자기가 이제 명상이나 이런 운동이나 인증을 하셔야 됐나 봐요. 그럼 그 영상이 너무 좋으니까 거의 그 인증하는 기간 내내 한 달 동안 주 2-3 회를 한 달 내내 올린 거예요. 같은 링크를, 같은 링크를. 그러다 보니까 그 글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가 저는 써요. 저는 쓰는데 물론 최근에는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잘 안 넣는 게 애드 포스트를 쪼끔 더 올려 보려고 지금 안 넣습니다. 왜냐면 쿠팡 파트너스를 넣으면 수익은 더 커요, 애드 포스트보다. 근데 그쪽으로 유입이 빠지니까 저는 요거를 쪼끔 애드 포스트를 늘리려고 작전상 살짝 후퇴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옛날에 넣어 놨던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다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최소한 3-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수입은 매달 발생을 해요. 많이 발생했을 땐 뭐 10 몇만 원대 고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로그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파트너스 링크가 누락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거를 제가 보면은 결국 그분들의 경우에도 100 개의 글이 양질의 글이 되게 많이 있고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하나를 넣으셨나 그러면은 이제 누락이 될 경우가 없는데 또는 그분이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다짜고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고거 상품과 다른 여러분들 링크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배너처럼 이렇게 별형이 되잖아요. 거기에 키워드 다 들어가 있어요. 얘가 무슨 제품 링크인지 컴퓨터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링크 가져오시거나 뭘 가져오시거나. 근데 다짜고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걸 얘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불복으로 운 나쁘게 걸리는 건데 그럴 때는 깔끔하게 쿠팡 판토스 링크만 쫙 삭제하시고 다시 업로드하시면 떠요. 다시 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지만 요렇게 쪼끔만 알아 놓으시면 좋고요. 저는 초보자분들은 쿠팡 파트너스 링크는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그걸로 가족들이 주문을 하시는 것만 사용을 하셔도 기본 2-3만 원 수수료 나와요. 로켓 하시는 분들, 프레시 하시는 분들 2-3만 원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하시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방문자 올리고 애드 포스트 이제 좀 수익을 올리시는데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상위 노출 많이 하시고 방문자도 나오고 이렇게 클릭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쓸 수 있는 실력이 된 다음에 넣으셔야 이게 효과가 있지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처음에 블로그 만든 지 한 뭐 한 달 만에 넣으시면 아직 상위 노출도 안 되고 글 쓰실 때 사람들이 누르고 싶게 쓰실지도 수도 없기 때문에 수익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될 거면은 애드 포스트를 누르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 작전은 다른 영상을 봐 주시면 좋겠는 게 하나만 만드시라. 가족들이 사셔라. 한 방문자가 300, 500 자신감이 붙으신 다음에 내가 쿠팡 파트너스 링크로 그러니까 꼭 그 쿠팡으로 산 거를 꼭 이걸 알려주고 싶어. 고랬을 때 한 번씩만 한 달에 한두 번씩 정도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링크를 또 이걸 굉장히 다량으로 넣어도 쪼끔 위험할 수가 있어 가지고 왜냐면은 글에 링크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추천이 많으니까 약간 얘가 의심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컴퓨터예요. 데이터로 계산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쁘게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운 나쁘게 거기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나쁜 것들을 상상해 볼게요.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짜 글 가짜 사진을 올린다. 그다음에 매일매일 같은 키워드를 쓴다. 매일매일 같은 단어의 제목을 쓰신다. 매일매일 같은 사진이 겹칠 수 있다. 이게 보통 가게들, 홍보 업체들이 하는 것들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걸린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누락은 그럼 대처 방법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냐면 원문 반영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문 반영. 자, 따옴표 검색하시고 한두 개 정도는 오케이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좀 찝찝하잖아요. 한두 개면 일단 저품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 개, 20개 중에 정말 막 15개 이상이 누락이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댓글로 쪼끔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 어 요것도 사실은 키워드 적은지 많은지 요거가 거의 이제 초보자분들의 실수가 대부분이라서 요것 좀 제 영상 기초반 영상 좀 보시고서 넣어 보세요. 키워드 반복. 적당하게 최소 4 번에서 대여섯 번 정도 넣어 보셨는지. 근데 넣으실 때 그 전체 글의 그 길이와 양에 비해서 적당하게 넣으셨는지 처음 중간 끝 골고루 넣으셨는지. 그냥 한 문단 때려 박아서 처음에 다 몰빵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컴퓨터가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키워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다시 체크. 하시고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저한테 댓글. 자, 원문 반영 신청하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고객센터 우리가 핸드폰이나 아니면 PC에서 보시면 고객센터라고 제일 일단 핸드폰에서 찾을 땐 제일 아래에 있어요, 고객센터. 거기 가시면 통합 검색, 검색 반영 요청하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좋은 문서를 판단해 검색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신뢰하는 거, 정보가 기반으로 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작성한 거 그러니까 어디서 베꼈거나 갖고 온 것만 쓰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테레비 방송을 짜집게 하고 뭐 이것저것 짜집게 하면 그러면은 누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 붙여 넣기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제 초보자분들이었는데 그 사이트에 있는 걸 복사 붙여 넣기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안 돼, 안 돼. 차라리 캡처하면 캡처했지 복사 붙여 넣기는 하지 마세요. 자, 게시물 작성된 서비스 종류 블로그 체크하세요. 살짝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러면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노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노출 어떻게 근데 24 시간 경과가 있는지. 왜냐면 컴퓨터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특히나 얘네가 자기네 서버 점검이나 이렇게 한 번씩 뭘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2-3 일은 사실은 2-3 일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2-3일 전에 요거 체크 요소 확인해 보시고 나 정도 2개 정도 수정을 해 보실 게 있으면 수정해 보세요. 금치거가 있는지 링크가 너무 많으면 한 1-2 개 저는 한 2-3 개까지만 넣거든요. 2-3개 이상 되는 거는 빼세요. 쿠팡 파트너스 링크가 있어서 누락이 됐다? 그럼 쿠팡 파트너스 링크만 딱 빼고 발행을 하시고 캡처 사진만 빼고 발행을 해 보시고 제목 출처 검색을 한번 해 보시고 제목 유사문서도 한번 해 보시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자기 이렇게 이제 게시물 링크를 넣을 수가 있고 답변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답변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 영상은 요거 여기 카페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들어오실 수는 없고 저는 엄마들만 소통을 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모두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고객센터 여기 주소는요 요렇게 된다고 해요. 주소는 help 네이버 점 서비스 점 요거를 제가 메모장에 한 번만 복사해서 요렇게 어 요거를 복사해서 넣으시면 그러면은 이제 원문 반영하게 됩니다. 원문 반영하기 일단 하고 또 며칠을 기다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누락을 방지하실 건데 제목의 키워드 반복을 줄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제가 몇 번 말했죠, 앞에 쪽에. 저는 쌓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첨단으로 그냥 이렇게 때려 박아도 괜찮아요. 누락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저렇게 이제 쌓아 놓은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대처 방법이 자,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루테인 다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눈 막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나도 알게 모르게 본문의 반복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단어가 설명이 진짜 많아져요. 왜? 특히나 이제 체험단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없어. 또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이라든가 이게 블로그도 보니까 저처럼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보를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원래 본인의 성향은 듣는 거가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말로 쓰는 게 사실은 쪼끔 이렇게 짧으셔요. 그걸 글을 늘리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제목을 너무 고대로 이렇게 갖다 붙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럴 경우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드리는 게 뭐냐면 반복되는 단어를 꼭 하나만 넣으세요. 하나만.
음. 그리고 제가 키워드의 원리는 몇 번이나 설명드렸어요. A, B, C. 이것도. 그러니까 두세 개의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놓치시지 마시고 내가 토끼랑 아주 작은 거 하나를 거북이 두 마리를 잡더라도 차라리 그게 나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맛있게 챙기기 뭐예요? 욕심 딱 줄이고 A 그다음에 B, C인 거예요, 키워드.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 본문 끝에 이 A, B, C를 골고루 분산시켜서 키워드를 한 네 5번 정도 넣어 주시는 거예요. 4번 글이 짧으시면 4번 정도, 경쟁률이 쪼끔 약하고 문서량이 적으면 사실 3-4 번만 써도 뜨기는 하지만 제가 이걸 다 계산을 대신해 드릴 수 없어서 일단은 5번 넣으시라고 할게요. 옛날에 이 막 10 번도 넣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 한 5번 넣어도 뜨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걸 5번, 5번, 5번 해 가지고 여러분 써 주시라는 겁니다. 안 쓸게요, 요거 뒤에도. 자 그래서 반복을 최대한 없는 제목으로 3 개를 고르고 그 3 개를 5 번을 처음 본문 중간 끝에 본문에 골고루 넣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가 괜찮은 글이고 경험적인 글이고 이런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루테인이 무엇이고 젤리가 무엇이고 내가 눈 영양제를 왜 챙기게 되었고 안구 건강의 모델이 누구고 이거 다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설명이 들어가는 그런 데이터인 거예요. 그런 키워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글자 수가 꼭 1,500 자, 2,000 자여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다양한 단어들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제대로 알고 해야 돼요. 모르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제가 제 거를 대신 웨어리즈 포스트에서 쳐 봤어요. 보시면 뭐 이거는 제가 반복을 노린 글이 아니라 공지 글이긴 합니다만 이런 거 77이 뜨죠. 이거는 유아로 검색하면 막대기 뜨죠. 너무 이거 유아로만 하면 너무 강하니까. 그다음에 이거 배드 뜨죠. 실제로 이거 키책 잘 뜨고 있거든요. 1위 뜨잖아요. 심지어 여기 막대기인데도 네이버에는 검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대부분 다 제가 지금 총 둘 넷 여섯 뭐 한 10 개의 글이 있다고 해요. 제가 8개 글 잘 뜨잖아요. 그러면 공지사항은 당연히 안 뜨는 거예요. 체험단 100명 뽑은 거 당연히 누락될 수 있는 거 괜찮아요. 나머지 글이 괜찮다면. 나머지 글이 괜찮다면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루테인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루테인 딱 치면 여기 이거 다 나오잖아요. 데이터는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로 적어도 루테인 젤리 이렇게 제가 쓴 단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루테인 젤리. 여기 이런 단어들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구 건강하면 뭐라고 떠요? 여기 쫙 하면 이게 이서진 님인가? 그분이 모델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게 서진이네 안구 건강 제품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런 것들이 어쨌든 다 여기 쌓여져 있어요. 쌓여져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단어 언제 다 찾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최대한 이걸 제목을 가지고서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고 이게 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단어로 씁니다. 초보자분들은 근데 약간 수다처럼 그냥 너무 좋아서 이렇게 쪼끔 약간 꾸민 말로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쪼끔 단어로 키워드로 쪼끔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고 저한테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글을 빨리 쓰냐? 어떻게 그렇게 길게 쓸 수 있겠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듯이 알려드리듯이 글을 씁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듯이 글을 쓰는데 키워드 단어들로 설명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누락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앞으로 누락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개의 글의 누락으로 놀라지 마시고 앞으로 대비 철저히 하시고 조심하시면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